베타에서요.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작다. 자,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두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해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단원 넘겨서 6단원 들어가도록 하겠다. 아, 6단원 밑에 내리고 있으니 안 넘어가는구나. 네. 자, 그러면 다시 기초 바닥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자. 그만 커져. 예, 딱 저렇게 가졌네요. 자, 우선요, 우리요, 다항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 파트 배울 때도 다항함수 이런 용어를 많이 들을 텐데, 다항함수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함수를 다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 묻자. y는 3. 혹시 요 함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 y는 3이라는 그래프 그려볼까? 한번 허공 중에 y는 3. 그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만약에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근데 얘가 뭐랑 일치해? x축과 일치해요. y는 1, y는 3,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 함수를요,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값인 하나의 상수 3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y는 2x 플러스 1. 무슨 함수라고 불러? 1차 함수라고 부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3. 무슨 함수라고 불러?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계속 가서 y는 xn제곱 플러스 8.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n차 함수라고 부르죠. 자, 이처럼 상수함수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 땡땡땡 n차 함수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들을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됐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개념 넘어가 보자.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지. 즉 이제 너희들이 방정식은 배웠어. 함수도 중학교 때 살짝 배웠어. 이 방정식과 함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길래 하나는 2차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2차 함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이창수 공부했니? 할 거야? 큰일 났네. 자, 선생님 설명 듣고 좀 힘들 수 있어요. 중학교 과정 없으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a는 0이 아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함수들에는 모두 기본 개형이라는 게 있어. 계략적인 형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게 기본 개형이에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게 기본 개형이에요.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것이 바로 다항함수의 그래프야. 여기에다가 상수함수, 이런 게 바로 다항함수의 그래프인데 우리 지금 뭐 배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 이 선을 중심으로요, 항상 양쪽이 똑같이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려야 될 점이 바로 뭐야? 꼭지점인 요 점부터 그리셔야 합니다. 즉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식은요, 표준형의 식이라는 것과 일반형의 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표준형의 식과 일반형의 식의 특징 아십니까? 혹시? 표준형의 식은요, 우리한테 되게 유리해요.
식만 딱 보면 꼭지점 나오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다 나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에 최적의 상태로 식을 변형시켜 놓은 거. 반면에 일반형은요 바로 얘 같은 거지. 그냥 아무 몰라.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야.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일반형의 식 나오면 우리 어떻게 바꿔야 돼? 표준형의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의 식으로 바꿀 땐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근데 앞에 a 이런 거 있으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a 빼고요 x의 제곱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완전 제곱식은요 2차와 1차가 필요하지. bx를 여기에 써줘야 되는데 앞에 b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써줄 수밖에 없다? a분의 bx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제 요 앞만 봐야지. a분의 b의 절반 2a분의 b네. 즉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뭐 나와요?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이제 계산합니다. 와, 생전 없던 요렇게 요거 두 개 곱한 식이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졌네. 그러므로 떨어진 만큼 빼야 되겠죠. 요거는 여기서 뭐가 돼? 4a가 되는 거야. 왜? 한 번 aa 약분돼서.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c가 요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결국 나는 얘를 표준형의 식으로 바꿨더니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라는 이런 표준형의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자,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할게요. 중학교 때 가정이지만 보통 중학교 배워도 이차 함수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7의 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9 이와 같은 이차 함수의 표준형의 식이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2차로 묶인 부분이겠지. 그 중요한 2차로 묶인 바로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 2 그리고 이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4 이게 꼭지점의 좌표예요. 자, 꼭지점 구해볼까? 2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6 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자, 꼭지점 좌표 불러볼까? 시작! 2분의 7, 9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 이 표준형의 식을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 구해낼 수 있겠네.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에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 외우는 건 미친 짓이야. 얘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얘를 외우느니요, 얘를 구해서 직접 대입해서 y값 구하는 게 훨씬 빨라. 알겠습니까? 얘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꼭지점의 x좌표는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암기하면 그래프를 엄청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꼭지점의 x좌표 뭐라고?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한 번 더 마이너스 2a분의 b 되겠습니다. 얘가 되게 중요해요. 자, 뭔지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y는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와 같은 식을 가지고 있어. 원래 그림을 그리려면 나 뭐 알아야 돼? 꼭지점 좌표 알기 위해서 막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지. 그런데 내가 이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꼭지점의 x좌표만 외우고 있으면 그림이 절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2 a 자리에 몇 있어요? 1 b 자리에 몇 있어요?
마이너스 4가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몇 나옵니까? 2 나오지. 오, 꼭지점의 좌표가 2, 자, 2 대입합니다. 4.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9예요. 그래서 y좌표 뭐 나옵니까? 5.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5구나 라고 잡았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만 보시면 되는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요소는 뒤에 나와 있겠구나. 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요소는 항상 x제곱 앞에 있는 a의 값이에요. a의 값이요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오는 거고, a의 값이요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그림이 나와. 근데 x제곱 앞에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일반형의 식일지라도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는 공식만 알면 그래프 막바로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리할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설명 들어가도 되나? 시간을 드려야 되나? 자, 중요한 얘기 해봅시다. 이 그림은 여기 보이는 이런 선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꼭지점을 관통하는, 즉 y축에 평행한 이 선을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대칭축, 대칭축의 방정식이다, 대칭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이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봐. 이런 그래프는 항상 y는 1, y는 2, y는 3, y는 4였지. 그러면 이제 뭐가 돼? x는 0, x는 1, x는 2, x는 3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2,5지. 이 방정식은 x는 몇 되겠습니까? 2가 될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녀석을 외워야 돼요. 왜?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x만 붙이지? 그러면 얘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x값에 x는 붙이면 대칭축의 식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축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억에 훅 남게 할까? 아주 세부적인 이론을 설명을 해줄까 말까? 네, 축의 위치. 자, 여기까지 필기됐죠? 네. 지운다. 축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요건 중학교 때 잘 안 배워요. 뭐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나오기는 하는데 중학교 때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내고 이론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아래에 보니까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어. 이 그림만 보고요. y는 얘네들이 전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림이야. 이때 요 그림만 보고 a가 양수인지 무슨지 0인지, b가 양수인지 무슨지 0인지, c가 양수인지 무슨지 0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a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제일 쉬워. 아래로 볼록이면 a는 0보다 크다. 위로 볼록이면 a는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이면 a는 0보다 크다. a의 부호 끝났어요. 자, 이제 c의 부호를 찾는 게 또 쉬워요. 자, c의 부호는요 뭐냐면, 자, c는 x자리에 몇 대입하면 c가 나와? x자리에 00 대입하면 c 나오지. x가 0일 때 c, 얘가 바로 뭐예요? y 절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y축을 끊어내는 조각을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죠. y축을 끊어내는 조각, y축을 끊어내는 조각을 표시해 봤어요. 높낮이만 보는 거예요. y값이니까. 얘 x축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x축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다. 얘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얘 0,0이니까 c는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B의 부호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요 암기한 결과로만 우선 답내는 거 설명하고 이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나에게 두 손이 있거든.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 칠판을 선생님이 칠 거야. 너희들은 책상을 치도록 해.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치는 거야. A, B 달라, A, B 달라, A, B 달라. 우선은 요걸 해. 웃기지? 근데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지금부터 5번만 합니다. 책상 치면서 시작. A, B 달라, A, B 달라, A, B 달라, A, B 달라, A, B 달라. 안 친 사람 있냐? 없지.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축이에요, 축. 축을 보는데 축을 보게 되면 얘는요. 축이 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지. 얘는요.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지. 얘는요.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지. 자, 오른손은 뭐냐면 축이요. 오른쪽에 올 때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축이 오른쪽에 올 때는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하나만 가르치는 거야. 왜? 나머지는 반대로 풀면 되니까. 근데 둘 다 가르치면 헷갈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만 배운다. 한 놈만 팬다. A, B 달라, A, B 달라, A, B 달라. 그럼 보도록 하자. 딱 축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지. A, B 달라. A, B 다르구나. A 너 양순이, B 너는 음수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쪽에 와야지 A, B 달랐는데 이쪽에 왔네? 그럼 A, B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B는 0보다 작다 나오는 거예요. 요쪽에 와야지 AB가 달랐는데 이쪽에 왔으니까 AB가 같다지. 그래서 B는 0보다 크다예요. 오른쪽에 있어요. 축이 그러니까 X축 쪽. 축이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축이 이런 식으로 올 때 이때가 AB 달라, AB 달라, AB 달라. 이쪽은 반대로 AB 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만 외울 거야. 알겠나?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와우 선생님 B의 부호는 저렇게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AB 같아, AB 달라 이런 걸로 푸는 겁니까? 예! 자,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 설명드리고 그 이론적 배경은 다 일일이 생각해서 풀면 미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 외우는 거야. AB 달라. 요거는 문제 풀 때 써먹는 거고요. 자,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A하고 B하고 0보다 작아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다? A, B 달라지. 그러면 이때는 축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는다. 오른손 꽝꽝 내리치며 AB 달라.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요. A하고 B하고 0보다 큰 경우, 즉 A, B 서로 같은 경우에 축은 왼쪽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워. 오직 한 놈만 외울 겁니다. 선생님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대칭축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오지. 즉,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의 중점에 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중점을 나타내는 식, 바로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일 거야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고 있잖아. 근계관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같은데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이요. 즉 전체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와 같은 대칭축의 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식이 생겼는데요. ab가요 0보다 작아.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지. 음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얘는 양수가 되겠네요. 맞아? 예.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건 축이 어디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맞지? 예. 그리고 AB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아진 거예요.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축이 왼쪽에 놓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엔 너무 시간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 AB 달라! AB 달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선 해놓고 됐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밑에 그래프가 하나, 둘, 셋 있었지? 맞아요? 그 여백 쪽에다가 그래프 하나만 더 만들고 ABC의 부호 판단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번엔 요런 녀석 한번 볼 거다. 자, 이때 A, B, C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볼 거예요. 우선 아래로 볼록이니까 뭡니까?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Y절편 여기에 있으니까 C는 0보다 크다죠. 맞아요? 자, 이제 B의 부호를 볼 거예요. 다 여기서 요런 그래프는 B의 부호가 뭐가 나올까? B는 0이다. 예, 요때는 B는 0이 나와요. 오른쪽도 왼쪽도 안 돼. 왜? B 자체가 0이면 0이 되는 거야. 빈자가 0이기 때문에 되겠으니까 예, 요때는 B가 0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쵸? 페이지 넘기도록 하자.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예, 자,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선생님 보통 개념을 되게 꼼꼼하게 원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어서 안 잡아줘도 되지만 1차 함수부터 잡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오케이. 좀 더 올려도 되겠네. 자, 1차 함수의 식이에요. y는 ax 플러스 b. 우리는 요런 꼴을 1차 함수라고 부르죠. 자, 1차 함수는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a와 b 조건 두 개만 알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a를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지? 기울기라고 부른다.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b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y절편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저 녀석 자체가 표준형의 식이거든요. 표준형의 식은 선생님이 뭐랬어요? 그림 그리기 엄청 쉬운 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림 그리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식이 딱 있어. 그런데 y절편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는 거지. 이제 점 하나만 더 잡으면 돼. 그런데 기울기가 몇이야? 3분의 1이에요. 자,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요. x의 중학교 책에는 증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변화량이에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니다. 오우씨, x의 변화량 몇이야? 3이지. 그래, 플러스 3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요. 자, y의 변화량 몇입니까? 1이지.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면 요 점 지나겠네요. 이때 생겨나는 두 점을 연결하면 요것이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자, 요 녀석도 구해보겠습니다. y절편 몇이다? 1이다. 맞아요. 자, 이제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1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의 변화량 몇입니까? 한 칸.
맞죠?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래로 몇 칸 내려갑니까? 두 2칸 내려가요. 그럼 요 점 지나네? 요거 요렇게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 몇입니까? 2지요. 그래, 요 점을 지나. 그리고 x의 변화량 몇이에요? 1 1. y의 변화량 몇이에요? 3 3. 하나, 둘, 셋. 3 지나네. 그래서 슉 연결하면 직선이 되는 거야. 이게 표준형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길게 내다보고 알든 모르든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기울기와 관련된 모든 개념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라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길어. 그래서 수학자들은 얘를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약간 삐뚤음한 삼각형이야. 이렇게 정상적 삼각형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삼각형이에요. 얘가 델타라는 기호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델타의 뜻은 뭘까? 델타의 뜻은 뭘까? 변화량이에요.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옛날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지. 강이에요. 얘가 강이고 여기가 이제 하류야. 요쪽이 상류예요. 요쪽이 상류예요. 그런데 여기에 섬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쪽에서 비가 막 내리네? 그랬더니 이쪽이 깎이면서 섬이 좀 이렇게 이동한 느낌이었어. 또 어느 날은 이쪽 상류 쪽에서 비가 내리니까 얘가 이렇게 깎이면서 또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야. 요 녀석이 계속 땅의 형태가 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이 보면서 상형 문자로 그래! 우리 앞으로 이런 삼각형은 변화한다를 뜻하는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나온 게 델타라는 문자예요. 그래서 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요. 자, 여기에 어떤 점 x1, y1을 가지고 있어. x2, y2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두 점을 슉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뭘 구하면 되겠어요? x의 변화량 구하면 되지.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은 사실 이 길이하고 같지 않니? 그러면 이 길이가 뭔데? 요 점의 x좌표는 x1, 요 점의 x좌표는 x2니까 이 길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2 빼기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x2 빼기 x1. 자, y의 변화량은 이만큼인데 요 길이는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도 같은 원리를 어떻게 풀 수 있다? y2-y1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뭐야?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기울기 점 두 개 주어지면 어떻게 구한다? 시작! x2-x1분의 y2-y1 한 번 더 x2-x1분의 y2-y1 한 번 더 x2-x1분의 y2-y1 예,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요. 함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지. y는 fx야.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y랑 fx는 같은 표현이래요. 됐나? 그런데 여기에 뭐가 보여? y2. 여기에 뭐가 보여? y1이 보이지. 묻자. y2라는 것은 누가 출발해서 도착한 값이야? x2가 출발해서 도착된 값이 y2니까 y2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자, y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작! fx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다시요. x2-x1 분의 fx2-fx1 이런 구조의 형태의 식이 보여도 우리는 기울기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됐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습니다. y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이가 있어요. 그런데 절편이 주어졌어. 야, 여기는 2야. 여기는 3이야.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나는 이 절편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원래 기울기는 x축으로 몇만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할 때 y축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2만큼 변했다야. 맞아? 그런데 이 녀석을 다시 해석해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오? 마이너스 3분의 x절편이었네? x절편분의 2는